네, 안녕하세요. 은나무주사입니다. 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시공사 없이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축주 직위공사가 있습니다. 건축주 직위공사의 경우에는 현장 관리인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시공사가 들어갈 때 배치되는 현장 대리인이 아니고 시공사가 없는 소규모 건축공사에 최소한의 현장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인을 배치하도록 건축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현장 관리인 제도와 현장 관리인의 자격에 관한 내용은 예전의 영상을 시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오늘은 법적으로 현장 관리인조차 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주가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공사하는 직영공사가 가능합니다. 내 집 내가 짓는데 누가 뭐라 그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법은 단호합니다. 건축법 제24조 6항에 의해서 현장에 자격증을 가진 현장 관리인 한 명은 무조건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 관리인 비용이 아까운 소규모 공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공사비가 5천만 원 미만이라면 현장 관리인조차 없어도 됩니다. 이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경미한 공사라고 부릅니다. 종합공사는 5천만 원, 전문공사는 1,5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이 됩니다. 그럼 공사비가 4,900만 원이라고 우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계약서상의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한 표준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 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바로 건축주가 직접 공사하는 건축주 직영공사가 되겠습니다. 네, 해당 규정의 별표 3 건설공사의 용도별, 구조별 표준 단가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건축 용도와 구조별로 1제곱미터당 표준 단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량철골조의 단독주택일 경우 1제곱미터당 5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90제곱미터의 경량철골주택을 짓는다면 90제곱미터 곱하기 56만원을 한다면 5,040만원의 공사비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공사비가 4,900만원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겠죠. 만약 85제곱미터를 짓는다면 85 곱하기 56만원을 적용한다면 4,76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증빙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한 현장관리인 지정예외 확인서와 같은 자체 양식을 만들어서 첨부하면 현장관리인 없이 착공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표준 단가로 산정한 공사비보다 진짜로 싸게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아주 객관적인 견적서와 근거 자료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허가권자가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저도 예전에 외벽 마감재 교체를 하는 대수성 공사의 경우에 외벽 마감 공사 공사비 세부 내역서와 외벽 마감재 시공사와의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공사비를 증빙하여 현장 관리인 배치를 제외한 적도 있기는 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웬만한 시축 직영공사는 거의 현장 관리인이 필수라고 보셔도 무방해합니다. 공사비 5천만 원 이상 직영공사는 현장 관리인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소규모 공사일 경우 용도, 구조별 표준 단가에 면적을 곱한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현장 관리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표준 단가보다도 진짜 싸게 하는 경우라면 허가권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게 되면 현장 관리인 배치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주 본인이 현장 관리인 자격에 맞는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학력을 갖추어 직접 현장 관리인으로 배치된다면 비용 절약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장 관리인 제도가 과연 꼭 필요한가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도의 취지는 훌륭하지만 운영과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 관리인 제도가 없던 과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공사는 아무런 규제 없이 건축주가 알아서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였죠. 건축주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최소한의 기능사 자격증이라도 있는 사람을 현장에 배치하여
공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보라는 취지가 현장 관리인 제도입니다. 법의 취지는 좋지만 현장 관리인 제도가 자격증 대여 시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자격증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자격증 대여는 푼돈을 아끼기 위해 인생을 거는 도박과 같습니다. 자격증 대여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적발시 행정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면 자격증을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 그리고 대여를 알선한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대여한 자격증은 즉시 취소가 되거나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과연 현장 관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직영공사를 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착공 수리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관리인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름만 올린 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자격증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공정에서는 한마디라도 거들게 됩니다. 그 한마디가 건물의 붕괴나 중대재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은 계속해서 남습니다. 의문이 많이 남는 현장 관리인 제도.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시공사가 없는 소규모 공사인 건축주 직영공사의 현장 관리인 비용이 아깝다면 건축주 본인이 도장기능사나 방수기능사 같이 비교적 취득하기 쉬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규모 건축공사인 건축주 직영공사의 현장 관리인 비용을 아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